자, 소정섭의 시사쇼. 이번 시간에는 세계 공장 중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이만큼 감축하겠다라고 중국 정부가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이것도 어쨌든 온실가스의 심각성을 인식한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여러 가지 또 국제 정세 속에서의 중국의 전략적인 어떤 그런 카드로 하나 내놓은 것 아닌가, 그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7%에서 10%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거라 주목을 받았고요. 특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이거 자체가 사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그런 흐름 속에서 중국은 우리는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미국의 리더십에 어떤 좀 손상을 주면서 중국이 앞으로 좀 글로벌 리더십을 좀 더 주도하겠다, 이런 의사를 나타낸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현우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사실 이게 전임 그 바이든 정부 때는 거의 50% 감축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또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7%에서 10%를 감축하겠다. 물론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라는 의미는 깊지만, 이게 또 바이든 정부의 50% 이런 거에 비하면 중국이 7%, 10% 너무 한 3, 40%는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생각도 들고, 생각이 나오는데, 그런 중국의 어떤 이번 발표의 배경,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이번 발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제 7에서 10% 선언은 이제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긴 한데 처음으로 이제 수치를 발표를 했으니까요. 네. 근데 적어도 이게를 못 지킨다고 해도 선언적인 발표라면 30%는 돼야 되지 않느냐. 너무 적지 않느냐? 근데 이제 중국 정부는 좀 다른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번 유엔 기후회의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좀 더 우리는 신뢰할 만한 나라다, 이런 이미지를 좀 구축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미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 2035년까지는 무려 60%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었습니다. 네. 네, 트럼프 행정부로 바뀐 다음에 바로 이 공언 자체를 이제 철회를 해버렸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자체를 이제 온실가스 때문이다, 이런 환경론자 과학자들의 그린 스캠, 녹색 사기라는 표현까지 이제 썼는데요.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권이 바뀐다고 손바닥 뒤집듯 기후 정책을 바꾸든 미국하고 우린 다르다, 이 차별성을 강조하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중국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공약을 하는, 그리고 그걸 해내는 나라다. 지킬 수 있는 나라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미국이 50%를 줄이는 것과 중국이 10%를 줄이는 게 배출량 차이가 좀 있다고는 합니다. 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국이 지금 미국의 2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중국이 10% 줄이는 것과 미국이 20% 줄이는 게 거의 맞먹기 때문에 비슷하다, 내용으로 본다면. 그래서 10%도 적은 수치는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사실 이제 자국 내 환경 문제가 또 국민 보건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도 온실가스 감축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는데요. 올해 또 각종 자연재해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국가 중 하나가 중국이었다 보니까 태풍, 홍수, 가뭄, 정말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기상재앙이 벌어졌고, 네. 그리고 대도심 지역의 공기질도 여전히 많이 나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전기차나 태양광, 풍력, 원전 등 신재생 에너지 정착을 굉장히 강력히 밀어붙여서 네. 지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엔 온실가스가 한 1.6%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런 조사도 나왔습니다. 이 아무래도 정부 의지 자체는 꽤 강한 편이어서 7에서 10%는 어떻게든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제사회가 봤을 때는 또 중국의 이런 선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거에 점수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현우 기자도 설명했다시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녹색 사기다라고 한 그것이 일정하게 또 중국의 이런 선언을 하는데 또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녹색 쏴기 발언, 뭐 이렇게까지 사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이야기한 어떤 이유가 좀 있나요? 네, 이 발언도 사실 뭐 기후변화 그 자체만 놓고서 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음흠. 이제 현재 유엔 체제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아하. 지금 뭐 유엔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전쟁에 대해서 이제 중재 작업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막대한 예산만 받아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유엔 산하 각 조직에서 점점 중국의 입김이 커지고 있는 것도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발언도 나오는데요. 아, 중국의 입김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뭐 어쨌든 중국의 성장도 있고 그 유엔에 대한 중국의 어떤 기여도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지원금을 대폭 줄이면서 네. 지금 많은 조직들의 이제 최대 지원국이 중국으로 변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유엔이 이제 무용하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건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하고 러시아가 계속 손을 잡고 이제 유엔 차원의 대러 제재를 막아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전혀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차라리 유엔에서 축출하거나 아니면은 서방 국가들끼리 따로 유엔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유엔 자체가 이제 쓸모가 없다. 그리고 기후 변화와 이거 자체는 녹색 사기다. 이런 표현까지 쓴 건데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명분을 만들어서 국제 자금을 모아서 이제 줬는데 그걸 도대체 어디에 썼냐는 비판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은 이제 유엔도 이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기가 어려운 게 자금 운용성이나 투명성 부분에서 좀 이제 낮은 점수를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 유엔이?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유엔 자체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이 일종의 이제 환경으로 이미지 세탁을 하는 이른바 이제 그린워싱을 하는 무대가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유엔 있습니다. 자체가 그런 일종의 청구가 돼버렸다라고 예. 보고 이제 유엔을 강하게 비판하는 측면에서 그런 녹색 사기라는 표현을 쓴 거군요. 예,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중국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공개를 하고 뭐 이랬다는 것은 실제로 중국이 정치적인 측면 외에도 중국에서의 그 온실가스 감축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 중국은 사실은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좀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은 이제 국내 인구가 워낙 많고 네. 그리고 아직 절대 다수 인구가 이제 빈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기상 변화나 이런 기후 변화 문제로 인해 자국의 농업이 무너질 경우에 이제 정권이 상당히 위험해지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 문제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높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 중국의 이제 국립자연과학재단에서 발표된 논문들도 이제 상당수가 기후 변화 관련 내용들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이 되고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지면은 중국 내 농경지가 2100년까지 이제 지금보다 35%가 줄어들 거다. 이런 내용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농경지가 확 줄어든다.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가능성 이런 것을 이제 중국 지도부가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중국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기후 변동으로 농경지가 대폭 감소할 때마다 거대한 내란이 발생을 했고 이제 국가 권력이 교체가 되고 이런 일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 사실 국토 면적도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비슷하긴 한데 네. 중국은 인구가 이제 14억이 넘고 미국은 3억 정도기 때문에 기후 재앙이나 식량 부족 문제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중국이 그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도농 간 격차, 인구 어떤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더더욱 이 기후변화로 인한 이 내부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이 이제 온실가스 감축 문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로서는 중국 동북부에 짓고 있는 그 원전들 굉장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 이런 부분을 안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그게 서해를 통해서 뭐 우리한테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이 지금도 원전 숫자가 이제 56기 정도 되는데 2035년까지 앞으로 100기 정도 더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150기를 넘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설 중인 것만 해도 이제 29기 나옵니다. 이게 또 중국 대도시가 대부분 동부 해안지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원전들도 밀집해서 지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이곳들에서 사고가 한번 발생을 하면은 이게 전부 우리나라 서해 앞바다로 몰려들 수 있다. 그런 좀 위기의식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그 오염수 방류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컸었는데 그렇죠. 그나마 후쿠시마 원전은 이제 태평양 쪽을 바라보고 있는 원전들이었는데 이곳은 진짜 오염수가 방류되거나 하면 전부 이제 서해로 오니까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와 함께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이 이 막대한 규모의 원전을 지어서 과연 환경 문제만 해결하겠느냐 그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이 원전들에서 만들어지는 플루토늄은 핵무기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지금 한 600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매년 100기 정도 만드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전수가 지금보다 더 크게 늘어나면은 생산량을 훨씬 더 많이 이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건데요. 아하. 결국에는 이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원전 확대 또 플루토늄 확보로 이제 전용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뭐 우리나라 안보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전 세계 핵 안보 문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자체는 이제 표면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안보적 측면에서도 고려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이나 전력적인 측면 이런 것을 넘어서서 무기, 국방 측면에서도 이 중국의 이런 움직임, 원전 건설 움직임이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어쨌든 중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처음으로 발표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